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은 그런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꼬마 철학자 두발로. 여기 보면 인생은 춤추게 해야 하는 거야. 이쁘게 나왔죠. 여기 안경 낀 친구가 두발로고요. 옆에 있는 앵무새는 토토새입니다. 두발로는 공학 박사예요. 어린 나이인데 11살이라고 나오는데 뭐든지 이렇게 만들거나 설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토토새는 양론에서 살았던, 새장에 갇혀 살았던 새라서 그 양론에 계신 분들이 다 액티브 시니어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새장 안에 있으면서 많이 들어서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은 그런 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할머니께서 풀어줘서 이제 세상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발로와 같이 두발로 어깨를 타고 함께 세상을 여행을 하죠. 이 책을 쓴 작가는 신광철 작가인데요. 책을 참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접한 책이 소설 환단곡이거든요. 환단곡이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환단곡이를 썼는데, 너무 마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 이렇게 쿵쿵 하고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1권, 2권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1권, 2권을 읽고 3, 4, 5권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나와서 작가한테 계속 책 언제 나오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마 전에 이제 3, 4, 5권이 나와서 5권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꼬마 철학자 두발로도 아주 쉽게 뭐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책, 아이들이 읽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사이사이 우리 그 두발로하고 그림들이 토토새가 있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본인에 대해서 무거운 철학을 경쾌하게 만들어 친근하게 만든다. 헬리콥터처럼 무거운 것을 공중부양시킨다. 힘겨운 인생을 경쾌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참 잘 쓴 것 같아요. 진짜로 글을 본인이 전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쉽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도사 같은 분, 도인도 나타나는데 그분의 말투가 우리 이제 신광철 작가의 말투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마 그게 본인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했어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87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유럽 일주를 하면서 장애자 올림픽으로 홍보했거든요. 그때 아마 28,000km 정도를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행 진짜 참 저한테는 뜻깊은 것이었고, 그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았죠. 여기 이 책에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행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거야. 여행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기 위해 떠나는 거야. 눈 하나를 더 갖는 거지. 제3의 눈을.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책의 작가의 말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해바라기 하나를 심으면 해바라기 꽃이 하나 나오고, 거기다가 그 밭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왕창 뿌리면 그게 다 해바라기 밭이 되겠죠.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는데, 근데 한 사람을 사랑하면 마음 안에 등이 하나가 켜진대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 안에 등이 가득 켜진대요.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 안에 어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풍등도 이렇게 하나를 날리며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진짜 같이 한꺼번에 확 날리면 진짜 그 아름다움이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말인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은 마음 농사래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살면서 마음 농사를 짓는 거죠. 따뜻한 마음을 심으면 따뜻한 마음이 찾아온대요. 표현들이 참 이뻐요. 그러니까 마음 안의 슬픔도 내가 받아들여서 슬픈 거고, 해바라기 씨처럼 해바라기 심으면 해바라기 찾아오는 것처럼 같은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몸 안에 긍정적인 생각,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다고.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욕심 많은 얼굴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그 후배 아이 결혼식에 갔는데 그쪽에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후덕해 보이시네요. 이런 편해 보인다는 얘기겠죠. 삶은 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와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둘이서 보이시나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많이 만나죠. 처음에 만날 것이 이제 꽃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발로가 고개를 숙이죠. 자세를 낮춰서 들으려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을 해요. 몸만 낮춰서는 안 돼. 대화할 때는 마음의 높이를 먼저 맞추어야 하는 거야.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딴짓을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제 얼굴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면은 그거는 눈높이를 맞추고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이 얘기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는 마음의 높이를 먼저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작가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어느 별에선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상을 받았대요. 그 상이 뭐냐면 지구를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이래요. 그래서 지구에 태어나서 지구를 여행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축복인 거죠. 상품으로 받은 것이 지구 여행권이고, 그것이 바로 탄생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여행을 좀 다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를 여행할 수 있는 표를 얻은 건데 한 곳에만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도 좀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말도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긍정은 이성에다가, 이성이라는 건요, 따지고 막 이렇잖아요. 온기를 담은 거, 따뜻한 기운을 담은 거래요.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이성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따뜻함을 담으면 긍정이 되는 것이, 사람이 피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온도거든. 그만큼의 온도가 세상을 이해하는 온도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다가 온기를 담아서 따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글도 나옵니다. 모두가 빨리만 달려가는 것뿐이었지 속도를 낮추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진정 소중한 것은 자세히 보아야 하거든. 그런 시 있죠.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참 표현을 잘하세요. 너희 말에서는 향기가 나. 칭찬하는 말에는 향기가 들어있나 봐. 여러분들이 상대방 자기한테도 그렇죠. 칭찬을 하면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나올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칭찬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있죠. 너무 돌아다니는 거 지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성자가 세계 일주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지, 머무는 자는 깨닫고, 머무는 자, 그리고 걷는 자는 경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려는 자는 면벽을 한대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님도 자신의 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칸트라는 철학자도 자신의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근데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면
깊은 생각을 하게 돼서 깨달은 것 같고요. 여행을 떠나면 더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이 여기에 진짜 수족같이,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 이렇게 책을 읽으면 줄을 긋거든요. 여기는 글을 너무 많이 긁어서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내용은 이렇게 막 조금만 자른 거 아니고요. 페이지마다 그런 아름다운 글들이 내가 그동안에 표현하고 싶었던 이런 글들이 하는 글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두발로가 저처럼 그렇게 유레카를 깨닫는 순간 다리가 길어져요. 재미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신광철 작가의 꼬마 철학자 두발로를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